낡은 갈색 코트를 걸친 80살 노인 정우현이 캐릴라인 메디컬 센터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드리운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노인의 소박한 차림새는 이곳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정우현은 천천히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심장 검진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정우현입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예약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의 낡은 옷차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우현은 대기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는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걸친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둘 자신에게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한 여성이 동반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곳에 노숙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을 무수히 경험해왔으니까요. 간호사 조앤리가 접수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우현을 보자마자 인상을 썼어요. 기부자들을 위해 더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앤이 접수 직원에게 말했죠.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면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정우현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수첩에는 에스더 재단 기부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장 카렌 박사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우현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히려 조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경비원이 정우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정우현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어요. 경비원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약이 되어 있나요? 이런 고급 병원에 예약 확인서도 있습니다. 정우현이 차분하게 종이를 내밀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한 여성이 접수 직원에게 다가가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분이 여기 계시면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프리미엄 진료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결국 조앤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의료진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약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정우현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한 달 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로비의 다른 사람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현은 천천히 일어나 로비를 나섰어요. 유리문이 닫히자 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현이 병원을 나서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봉투에는 캐릴라인 메디컬 센터 기부 약정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100억 원. 그것도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이었죠. 정우현은 서류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약정서 조건 중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차별 없는 의료라. 정우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빗방울이 서류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현은 서류를 재킷 안쪽에 넣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정우현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내 에스더의 사진이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정우현이 사진을 보며 말했죠.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부 약정서 맨 아래쪽 취소 조항 부분을 찾았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건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기부자는 병원 운영 방침이 약정 조건에 위배될 경우 언제든 기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정우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는 에스더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를 냉대했던 병원들과 뭐가 다른가요? 정우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부 취소라는 항목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우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켠 그는 익명 제보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VIP 병원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오늘 저는 한 병원에서 모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만 보고 쫓겨났어요. 이것이 과연 의료진의 윤리에 맞는 행동일까요? 글을 쓰면서 정우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언가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취소만 하고 끝낼까 아니면 정우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구석에 놓인 부동산 투자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지난 50년간 쌓아온 그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었죠. 나 하나 사라진다고 바꿀까? 정우현이 혼잣말을 했어요. 아니다. 제대로 박살내야 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부 취소가 아니라 병원의 위선을 완전히 폭로하겠다는 결심이 서었어요. 정우현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글이었어요. 병원의 차별적 관행과 VIP 위주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제신문 기자 로렌 김은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제보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대부분이 시시한 내용들이었지만 한 게시글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어요. VIP 병원의 추악한 민낭. 이건 뭐지? 로렌이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로렌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익명의 제보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 여기 유명한 곳 아닌가? 로렌이 검색창에 병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부분이 호화로운 시설과 VIP 서비스를 자랑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의 기자적 직감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이 병원 뭔가 수상한데? 로렌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근 몇 년간 대형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익명의 거액 기부자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때 로렌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렌 기자님, 저는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익명으로 제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이민준 의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말 심각합니다.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분위기예요. 어제도 한 노인분이 오셨는데 예약이 있었는데도 쫓겨나셨거든요. 로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온라인 제보와 일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원 경영진들이 VIP 환자들만 우대하고 일반인들은 차별하고 있어요. 특히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해서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민주는 계속해서 병원 내부의 문제점들을 털어놨어요. 가짜 진단서 발급, 불필요한 과잉 검사,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서류들을 확보했어요. 익명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렌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병원 내부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스토리였거든요. 한편 정우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부 취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정 회장님,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10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약정 조건을 위반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정우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 좋죠. 공개적으로 다툴 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변호사는 정우현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기부 취소 통지서가 완성되자 정우현은 직접 병원에 보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에는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익명의 대형 기부자가 기부를 철회한다는 통지서가 도착한 겁니다. 병원장 카렌 박사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100억 원을 취소한다고? 이유가 뭐야? 약정 조건 위반이라고 나와 있네요. 차별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카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기부금은 병원 신축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이 기부자가 누군지 알아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로렌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익명의 억만장자, 외모 차별하는 병원에 분노하며 100억 원 기부 철회. 로렌 기자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가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런 병원이 실제로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돈 있는 사람만 사람 취급하는 병원 정말 역겹네요. 기부자분 잘하셨어요.
저런 곳에 돈 주면 안 되죠. 캐릴라인 메디컬 센터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대부분이 항해 전화였어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도 비난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렌 박사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부 취소 통지가 왔고 동시에 언론에 기사까지 나간 거예요. 카렌이 답했습니다. 루카스 브라운 이사가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했어요. 캐릴라인 메디컬 센터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주가도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일단 해명 보도자료부터 내야겠어요. 카렌이 말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민준 의사가 제보한 추가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진단서, 과잉 진료, 보험 사기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VIP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검사도 권하고 일반 환자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해준다는 거 맞나요? 기자가 병원 측에 질문했습니다. 카렌은 당황한 채로 답변했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내부 고발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익명으로 병원의 문제점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죠. 정우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가 에스더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현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번엔 병원 운영진들의 부정부패를 본격적으로 파헤쳐야겠어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차례대로 공개할 겁니다. 병원이 어떻게 VIP들을 위해 법을 어기고 있는지 낱낱이 밝힐 거예요. 정우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부를 결정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들이 이제 폭탄이 되어 터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이 VIP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특혜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진료비 상한선 없는 과잉 진료, 대기시간 없는 예약 시스템, 일반 환자들의 예약 취소까지. 이게 의술인가요? 장사인가요? 한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차별 진료 중단하라, 의료진의 양심을 되찾아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렌 박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는 그녀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카렌 원장의 방침 때문 아닌가요? 루카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제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들이잖아요. 회의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캐릴라인 메디컬 센터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연일 보도에 정부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병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카렌 박사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주요 기부자들이 줄줄이 기부를 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우현의 100억 원 취소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김 회장님도 기부를 취소하신다고 하네요. 행정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10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카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부금이 사라지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감사팀이 병원 운영진들을 개별 소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렌 박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시라고 합니다. 저도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패닉 상태였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찾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민준 의사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추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수집한 증거들은 병원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지. 이민준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단순히 병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변호사님, 병원 인수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인수요? 지금 망해가는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곧 헐값에 매물로 나올 거예요. 변호사는 정우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오랜 고객이었던 만큼 말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겠어요. 다음 날 정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은 병원의 진료 기록부터 재정 상황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VIP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비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카렌은 답변에 궁색했습니다. 그건 VIP 환자들이 더 많은 검사를 원하셔서. 하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검사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감사관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병원 측의 답변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청구 내역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허위 청구 의혹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카렌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취재도 계속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추가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VIP가 아닌 환자들은 빨리 내보내라고. 가난해 보이는 환자들은 아예 예약도 안 가난해 보이는 환자들은 아예 예약도 안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 직원의 증언이 방송에 나왔어요. 심지어 응급 환자도 보험 상태부터 확인하라고 지시받았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연일 쏟아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병원 폐쇄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정우현은 뉴스를 보며 아내 에스더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여보,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현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응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카렌 원장 사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저만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카렌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원장의 독단으로 처리하는 게 병원에 유리합니다. 결국 카렌은 사임 압박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임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부 자료를 공개하겠어요. 이사회의 비리까지 전부 말이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쉽게 나설 수 없었어요. 그때 병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협력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거예요. 의료장비 업체에서 계약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6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병원의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협력 업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어요. 행정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루카스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병원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만이라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루카스가 갑작스럽게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카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어요. 제 명예와 경력을 생각해야죠. 루카스의 배신에 카렌은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루카스의 사임 발표는 병원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사가 빠져나가자 다른 이사들도 줄줄이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들처럼 말이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카렌이 텅 빈 이사회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에게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병원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카렌 원장이 주도한 차별 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언론에 해명했어요. 이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원장의 독단으로 진행된 일이에요. 카렌은 텔레비전에서 루카스의 인터뷰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정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거였습니다. 병원의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로 즉시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치료받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예약해둔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직원들은 환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민준 의사는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비록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의사로서의 책임만큼은 저버릴 수 없었어요. 환자분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다른 병원들 알아봐 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환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변호사로부터 예상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측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예상 매각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 가치의 30% 정도로 보입니다. 워낙 이미지가 나빠져서.
정우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각 절차에 참여할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제 이름을 공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진행하겠어요. 병원의 몰락 소식은 의료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자신들의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VIP 진료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대형 병원의 원장이 말했습니다. 차별 논란에 휘말리면 우리도 똑같은 꼴 날 수 있어요. 정우현의 한 방이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카렌 박사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노인 때문이야. 카렌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현이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병원 직원들은 하나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조엔 간호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했는데 조엔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채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의 영광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매각 공고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여러 투자 그룹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물을 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들이었어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병원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쇼핑몰이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우현의 투자회사는 달랐어요. 의료기관으로 재개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병원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매각 담당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만들 예정이에요. 정우현의 대리인이 답했습니다. 매각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망한 병원을 누가 인수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한 곳뿐이네요. 로렌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처음 기부 취소 기사를 쓴 이후로 줄곧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익명의 기부자는 아직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한편 이민준 의사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그를 기피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준 선생님이시죠? 저는 새로 병원을 인수할 예정인 투자회사 관계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 병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갓 30살인 자신에게 병원장 자리를 제안하다니요. 제가 병원장이요? 너무 젊지 않나요? 나이보다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료 철학이 저희와 맞아떨어져요. 매각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과연 누가 그 악명 높은 병원을 인수할까요? 발표장에는 각 투자그룹의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정우현의 대리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매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에스더 메디컬 그룹입니다. 정우현이 아내 이름으로 만든 투자회사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에스더 메디컬 그룹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리인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매각이 확정되자 병원 재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어요. 과연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운영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정우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거죠. 여보, 드디어 당신을 위한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에스더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재개장 준비가 한창 진행됐어요.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의료진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실은 모두 일반 병실로 바꿔주세요. 설계사에게 지시가 내려졌어요. 대기실도 계층별로 나뉜 걸 하나로 통합해 주시고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환자들은 아예 예약도 안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 직원의 증언이 방송에 나왔어요. 심지어 응급 환자도 보험 상태부터 확인하라고 지시받았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연일 쏟아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병원 폐쇄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정우현은 뉴스를 보며 아내 에스더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여보,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현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응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상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카렌 원장 사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저만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카렌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원장의 독단으로 처리하는 게 병원에 유리합니다. 결국 카렌은 사임 압박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임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내부 자료를 공개하겠어요. 이사회의 비리까지 전부 말이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쉽게 나설 수 없었어요. 그때 병원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협력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거예요. 의료장비 업체에서 계약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6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병원의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협력 업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겠어요. 행정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루카스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병원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만이라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이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루카스가 갑작스럽게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카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어요. 제 명예와 경력을 생각해야죠. 루카스의 배신에 카렌은 분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루카스의 사임 발표는 병원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사가 빠져나가자 다른 이사들도 줄줄이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들처럼 말이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카렌이 텅 빈 이사회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에게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는 기자들에게 병원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카렌 원장이 주도한 차별 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카스가 언론에 해명했어요. 이사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원장의 독단으로 진행된 일이에요. 카렌은 텔레비전에서 루카스의 인터뷰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정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거였습니다. 병원의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 사기 혐의로 즉시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치료받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예약해둔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직원들은 환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민준 의사는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비록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의사로서의 책임만큼은 저버릴 수 없었어요. 환자분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다른 병원들 알아봐 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환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정우현은 변호사로부터 예상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 측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예상 매각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원래 가치의 30% 정도로 보입니다. 워낙 이미지가 나빠져서. 정우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각 절차에 참여할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제 이름을 공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진행하겠어요. 병원의 몰락 소식은 의료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자신들의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VIP 진료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대형 병원의 원장이 말했습니다. 차별 논란에 휘말리면 우리도 똑같은 꼴 날 수 있어요. 정우현의 한 방이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카렌 박사는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노인 때문이야. 카렌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현이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병원 직원들은 하나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어요. 조엔 간호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했는데 조엔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채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의 영광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매각 공고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여러 투자 그룹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물을 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들이었어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병원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쇼핑몰이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우현의 투자회사는 달랐어요. 의료기관으로 재개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병원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매각 담당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만들 예정이에요. 정우현의 대리인이 답했습니다. 매각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망한 병원을 누가 인수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총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한 곳뿐이네요. 로렌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처음 기부 취소 기사를 쓴 이후로 줄곧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익명의 기부자는 아직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한편 이민준 의사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그를 기피했거든요. 의료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민준 선생님이시죠? 저는 새로 병원을 인수할 예정인 투자회사 관계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께 병원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갓 30살인 자신에게 병원장 자리를 제안하다니요. 제가 병원장이요? 너무 젊지 않나요? 나이보다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료 철학이 저희와 맞아떨어져요. 매각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과연 누가 그 악명 높은 병원을 인수할까요? 발표장에는 각 투자그룹의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정우현의 대리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매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발표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에스더 메디컬 그룹입니다. 정우현이 아내 이름으로 만든 투자회사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에스더 메디컬 그룹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리인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매각이 확정되자 병원 재개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어요. 과연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운영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정우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거죠. 여보, 드디어 당신을 위한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가 에스더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재개장 준비가 한창 진행됐어요. 기존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의료진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실은 모두 일반 병실로 바꿔주세요. 설계사에게 지시가 내려졌어요. 대기실도 계층별로 나뉜 걸 하나로 통합해 주시고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개장 발표회 당일 캐릴 라인 메디컬 센터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새로운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이죠. 에스더 메디컬 그룹의 실제 소유주가 오늘 공개된다고 하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오후 2시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로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정우현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이전에 낡은 코트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정우현입니다. 에스더 메디컬 그룹의 회장이자 몇 달 전 이 병원에서 기부금을 취소한 그 사람이기도 해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동안 정체를 숨겨왔던 익명의 기부자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로렌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추적해왔던 인물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우현 회장님,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보여줘야 했거든요. 정우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병원은 앞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병원이 될 거라고요. 그는 병원벽에 새로 걸린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진짜 VIP는 모든 생명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VIP 전용 병실은 모두 없앴습니다. 대신 모든 환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차별적 행동을 했던 직원들은 모두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돌봤던 직원들은 다시 모셨어요. 조엔 간호부장은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보며 후회에 잠겼어요. 자신도 해고된 직원 중 하나였거든요. 이민준 의사는 새로운 병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분의 의료 철학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해요. 이민준이 무대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희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만 진료 순서를 정해요. 정우현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아내 에스더를 잃었던 40년 전, 저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경험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병원을 만들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이 병원의 새로운 슬로건은 존엄을 위한 진료예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의료진은 그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원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바뀐 시설들을 보며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모든 병실이 똑같네요. 대기실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요. 진료비 시스템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정우현은 새롭게 단장된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어다녔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을 쫓아냈던 그 로비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병원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픈 곳이 있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정우현이 직접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깜짝 놀랐어요. 병원 회장이 직접 자신을 맞이하다니요. 저희 같은 사람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남성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차별받았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우현은 그 모습을 보며 에스더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아내도 이런 병원을 원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자동문이 활짝 열리며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곳은 진정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 벽에 걸린 새로운 철학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VIP는 모든 생명입니다. 정우현의 복수는 완성됐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